자, 988번입니다. But when ice forms, 하지만 얼음이 형성될 때, 얼음이 얼면 they can walk out to a hole. 그들이 구멍을 향해서 걸어가서 near where the seals are swimming. sea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도장? 그렇죠? 도장 찍다 그럴 때 그런 뜻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도장이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뭐 바다 표범, 바다 사자, 그렇죠? 물개,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잘 구별은 못 하겠어요. 근데 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되게 게을러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의 총칭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수영하고 있는 그 구멍 근처로 걸어가서 sit and wait, 앉아 기다리기를 for a seal to pop its head up to breathe. 우리 그 컴퓨터 인터넷 할 때 팝업 창 뜬다 그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 쉬려고 폭 하고 튀어나오는 거지. 팝업 창 뜨는 것처럼. 어디로?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어디 북극 얘기하는 느낌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across the Arctic, 북극 전역에 걸쳐서 북극을 가로질러서, 이거보다는 북극에 걸쳐서 polar bear numbers are in decline. 그렇죠. 북극 곰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좀 배울 부분이 있는 구절이죠. 보통 우리가 숫자라고 얘기하면 the number of polar bears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학생들이 자주 공부하는 게 the number는 단수 취급하고 a number of는 복수 취급한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너무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 polar bear numb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식으로 적으면은 the number of polar bear is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The number of polar bears i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은 polar bear numbers 이렇게 하나 배울 수 있죠. 그렇죠? Polar bear numbers are in decline. If the climate continue to warm at the current rate, 현재의 추세로, 현재의 속도로 기후가 continue to warm, 계속 온난화가 되면 the bears could disappear completely. 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In the next 100 years. 다음 100년 동안에. But for now, 하지만 현재로서 if you visit Churchill, Canada, 캐나다의 철칠 지방을 in October or November, 10월이나 11월에 방문하면 it's almost a sure thing. 분명한 것은 you will see a polar bear in the wild. 야생의 북극곰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칠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914명인데 sits on the edge of Hudson Bay. 허드슨만의 가장자리에 sit, 앉아있다, 위치하고 있으며 at the point where the ice first forms every winter. 겨울마다 얼음이 가장 먼저 오는 그 지점이 바로 허슨베이다. 이런 얘기죠. And these bears love ice. 그리고 얼음을 사랑한다. Their fondness of frozen seas. 얼음을 사랑하는데 frozen seas. 얼음 바다를 fondness, 좋아하는 것인 아주 simple,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 ice means they can eat their favorite meal.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인 바다 사자라 그럴게요. 그렇죠? 바다 사자를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Although polar bears are powerful marine mammals. 북극곰은 강력한 해양 매몰, 포유류이지만 able to swim 100 miles, 100마일을 혹은 그 이상을 non-stop,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지만 올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too slow to catch a seal in open water. 오픈 워터는 뭡니까? 얼음이 얼지 않은 바다란 말이야.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렇죠. 거기에서 얼음이 얼지 않은 이러한 바다에서는 바다 사자를 잡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잡기에는 느리지 않습니다. 그럼 빠르니까 잡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밑줄 친 음영 부분에는 not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야 이 문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주어진 문장을 5번에 넣으면은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으면은 사냥을 못 하는데, 그러나 얼음이 얼면 이렇게 시작되잖아. 얼음이 얼면은 그 구멍이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숨 쉬려 나오면 바로 낚아채서 잡는다.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990번의 문제는 they are not too slow에서 not을 빼야 말이 될 거고, 988번은 5번에 들어가죠. 마지막은 조금 재밌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숨 쉬려 나올 때 잡습니다. 또는 바꿔 말하면 as a bear might put it, 곰이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푸시라고 하는 건 표현하다, 글로 쓰다 이런 얘기거든요. dinner is served, 무슨 얘기입니까? 저녁 식탁이 차려졌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글이 약간 산만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글에서는 북극곰의 사냥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부분을 시작할 때 북극곰이라고 하는 애는 사냥을 참 재밌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북극곰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지구온난화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극곰을 소개하기 위해서 너무 처음에 사족이 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글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북극곰이 현재 그러니까 감소 추세를 감소 일로를 걷고 있는 북극곰의 사냥법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주제가 두 가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북극곰에 대한 수식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위원들끼리 모여서 뭐 실기출 문제지만 회의를 했다면 분명히 디스커션이 나왔을 거예요. 아, 이거는 앞부분은 좀 자르자. 이거는. 근데 앞부분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글의 길이가 또 너무 짧아지잖아.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 내가 문제를 어떻게 넣냐면은 1번에 북극곰의 extinction, 멸종이라고 하는, 멸종될 수 있겠죠. 그렇죠. 멸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disappear completely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칠에서의 삶, 세 번째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네 번째 북극곰의 사냥법. 정답이 4번이 되겠죠. 1번의 얘기가 일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거는 북극곰을 소개하기 위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람 소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사람이 말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글이죠. 왜 내가 이 글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글에 대해서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글을 보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이제 이 책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일단 이 책은 1000문제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서 전 페이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내용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수능 수준에서 그 정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출제 의도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동일시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 문제 냈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를 푸는 단계가 아니지. 문제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있고. 몇십만 명이 시험 보는데 그 정도 안목 가진 사람이 없겠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책 끝에 오니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강의를 들으면서 행간에다 단어 뜻 적기에 바빴다. 이거는 이제 거리가 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언젠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9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ehavioral evidence for separate types of taste receptor comes from studies of the following type. Behavioral evidence 하니까 행동적 증거, 행위적 증거. Separate types of taste receptor. receive라는 말에서 왔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맛을 receive하는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미각을 수용하는 기관. 근데 separate type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별개란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다음에 스터디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그 미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단락에서 진술할 내용을 첫 문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첫 문장을 직역했을 때 얼른 와닿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이거를 겪는 것이 다 제각각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맛의 리셉터, 감각 기관에 대한 별개 타입에 대한 행동적 증거가 다음 타입의 연구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 직역을. 그럼 여러분이 한번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국말로 해보세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직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직역을 할 줄 알면은 의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각이 서로 별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각은 통합적인 게 아니라 별개다 이런 얘기. 이거를 바로 잡았다면은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바로 못 잡으면은 그 다음에 땡땡 콜론 표시가 있죠. 콜론 표시는 뭐냐면은 독자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항상 표시예요.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Soak your tongue for 15 seconds in a sour solution. 자, 지금 우리가 맛 얘기했으니까 솔루션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용액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신맛이 나는 용액, 더 쉬운 말로 신맛이 나는 액체에 혀를 15초간 담굽니다. Such as unsweetened lemon juice.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레몬 주스. 왜냐하면 당분이 빠져야 되겠지. 그렇죠. 지금 맛을 따지니까. 그런 다음에 try to taste some other sour solution such as dilute vinegar. dilute이라고 하는 거는 묽게 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 형용사겠죠. vinegar는 뭐예요? 식초가 될 것이고. 그래서 희석한 식초 같은 그런 다른 용액에다가 한번 혀를 넣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한번 혀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해야 실험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try to 하고 try ing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교과서에 내가 예측컨대 수십 번 이상 아마 썼을 거야. try to, try ing 어떻게 알고 있어요? try to 뭐뭐 하려고 했다.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투부정사와 ing의 근본적인 차이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to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걸 달성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try ing는 뭐예요? 한번 해본 거야. 한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미각 기관을 시험하기 위해서 레몬에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식초에다 넣어보는 거잖아. 식초에 넣으려고 안 들어가는 혀를 억지로 넣으려고 애써보는 게 아니잖아. 넣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try tasting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나무가 너무 미끄러워서 아니면은 너무 위험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try climbing이야? try to climb이야? try to climb이 돼야 돼요. 올라가려고 애를 써본 거예요. try climbing은 한번 올라가 본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92번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You find that the second solution tastes less sour than usual. 여러분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액이 less sour than usual. 평상시보다 덜
시게 맛이 난다는 것이 느껴져요. 레몬에 넣었다가 딴 데 넣으면 덜 신맛이 난다.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the lemon juice and vinegar. 레몬 주스와 식초의 concentration, 집중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농도야, 농도. 그렇죠? 농도에 따라서 the second solution may not taste sour at all. 두 번째 용액은 전혀 신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This phenomenon called adaptation. adaptation, 적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신맛에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adaptation이라고 불린다 그랬으니까 그냥 adaptation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adapta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은 reflects the fatigue of a receptor. 어떤 그 감각기관, 여기서 얘기하는 미각의 감각기관이겠죠. 그 미각을 측정하는 감각기관이 fatigue, 피로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신맛에 대한 피로, 신맛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뎌졌다는 얘기죠. sensitive to sour taste. 신맛에 예민한 감각기관의 fatigue, 피로감, 무뎌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Now try tasting something salty, 짠 거, 단 거, 비를 쓴 거 한번 역시 어떻게 돼요? Try tasting 한번 해보시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These substances taste about the same as usual.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less sour than usual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맛에서 신맛으로 가면은 다른 신맛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퍼티가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짠맛, 단맛, 쓴맛을 했더니 뭐라 했냐면 이러한 물질들의 맛은 about the same as usual. 평상시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separate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In short, 지금까지의 얘기를 결론을 내자면 you experience,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아까 그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같은 맛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 맛을 느끼는 정도가 무뎌지는 거를 adaptation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적응이 돼 버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993번의 1번 little cross adaptation. 이게 정답이 돼 버리죠. 크로스 어댑테이션, 여기서 크로스 한다라고 교차된다는 건 뭡니까?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렇게 교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차된다는 건 걸쳐서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퍼티그가. 근데 그 퍼티그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지. 앞에 리를이 붙잖아. 그렇죠? 그래서 993번의 정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빈칸이죠. 이 실험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dash가 거져 있습니다. Reduced response to one taste after exposed to another. 그렇죠. 그래서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Reduced response to one taste after exposed to another. 그렇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Reduced response to one taste after exposure to another. 다른 것에 노출된 이후에 어떤 입맛에 대한 reduced, 줄어진 반응. 그게 바로 뭡니까? adaptation이잖아. 그렇지? 그게 little,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말이 돼야 되는 거지. Evidently the sour receptor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taste receptor. 다르다란 얘기죠. Similarly, you can show that salt receptor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s. 마찬가지로 짠맛도 기타 등등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각기관은 어떻게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큰 얘기죠. 근데 문제를 한번 보죠. The fact that the intensity of taste, 그렇죠? 맛의 강도가 A한다 after trying the same taste. 똑같은 맛을 본 다음에는 맛의 강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decrease 찾고요. But not after trying a different taste. 다른 맛을 본 다음에는 줄어들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신맛을 느꼈다라고 해서 짠맛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serve as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증거가 되는데 the existence of receptor. 어떤 receptor? 별개의 맛에 대한 별개의 receptor. 맛을 느끼는 감각 그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빈칸에 딱 들어가기 좋은 말이 뭐냐면은 separate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말로 돌렸습니까? distinct라는 말로 돌렸죠. 별개라는 말로 돌려서 991번에는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dull taste, 둔한 입맛을 dull, palate 입맛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 다음에 taste test, 입맛 테스트 with tip of index finger, 검지 손가락으로 테스트한, 말도 안 되는. 세 번째, 다양한 용액들. 네 번째, the reason why we feel different taste, 서로 다른 맛을 느끼는 이유. 다섯 번째, distinct receptor of our tongues, 우리 혓바닥에 서로 구별되어 따로 존재하는 감각기관, 서로 다른 맛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지금 991번 문제가 그대로 994번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 요약 문제가 곧 주제 문제고, 주제 문제가 요지 문제고, 주장이고 제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 책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정답이 차례대로 4번, 그 다음에 try tasting 993번에 1번, 994번에는 5번이 돼야 되겠죠.